어떤 학생들은 이 편입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시작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편입 영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대다수는 수능에 익숙한 나이잖아요. 그리고 수능 본 지 얼마 안 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수능과 비교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듣기 영역이 있는데 편입 영어는요, 듣기가 딱 빠진 부분이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편입은 학교별로 다 달라요. 한양대 다르고요, 성대 다르고요, 중대 다르고요. 학교별로 달라서 나중에는 학교별로 조금 정리를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적으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학교별로 달라요. 수능은 딱 정해진 문항수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편입 영어는 그냥 학교별로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와, 진짜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마 어휘 암기일 거예요. 지금 아까도 원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 의욕이 장난 아니던데요. 막 2개월 안에 뭐를 하고 영어 막 어렵게 해달라고 막 하고 너무 이렇게 의욕이 막 원장님이 불타시는데 저도 막 의욕이 불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그 힘든 부분이 어휘일 거예요. 어휘 암기가 진짜 힘들다. 그래서 어휘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 왜냐면 양 자체가 수능의 몇 배고 또 난이도 자체가 되게 어려워. 폭넓은 뭐 GR이라든지 SAT라든지 다양한 막 토플, 토익 여기서 나오는 어휘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지만 하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도와줄 거고 자료도 챙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문법이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문법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선 시험을 딱 보면요. 거의 문법의 영역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근데 왜 우리가 문법을 해야 되냐면 해석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반에는 문법의 비중을 쏟아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학교들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영역이 문법과 논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독해 영역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논리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논리는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빈칸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수능에서는 빈칸 문제인데 편입에서는 논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야지 말만 해서 논리고 뭐가 독해고 뭐 이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영역별 비중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모든 학교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은 독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입니다. 보통 한양대 목표로 하는 학생들 많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보통 주요 상위권 학교에서는 독해와 논리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그리고 마지막은 어휘입니다. 그렇다고 어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문제에서 밑줄 치고 나오는 어휘 문제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문항수 비중은 이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어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져 있어요. 동의어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어를 암기할 때 사실 이제 표제어라는 건 뭐냐면 굵은 글씨거든요. 여러분 혹시 단어장 지금 있으면은 그냥 아무 페이지나 딱 한번 열어볼래요? 해커스 복화원 갖고 있죠, 지금? 아무 쪽이나 그냥 팍 열어보세요. 아무 쪽이나 팍 열어보면 굵은 글씨 있잖아요. 그 굵은 글씨가 표제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제어의 이제 옆에 조그맣게 동의어들이 달려있을 거고 반의어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어 부분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보다시피 밑줄 쳐서 이 문장을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어만 보고 바로 동의어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면 5문제, 적게는 한두 문제 정도 보통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요. 자, 이제 논리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해석도 어려워 죽겠는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조차도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논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모르면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암기하는 이 어휘는 내년에 여러분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다른 학생들보다 시작을 했잖아, 지금.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방법은 어휘를 열심히 암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원장님의 목표는 뭐냐면 2개월 안에 해커스 복화원을 빠르게 끝내주고 실질적으로 문제 나오는 부분은 기출복화거든요. 그 기출복화를 다른 학생들보다 빠르게 먼저 암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 영역, 여러분들이 어휘가 되면은 논리의 이 스펙트럼을 좀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어휘에서 자꾸 발목을 잡으면 기초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뭘 먼저 할 수 있다? 어휘 암기를 빠르게 먼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아까 범위수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이 부분을 옆에서 최대한 도와주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리 문제는 이렇게 빈칸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교일수록 길이가 길어지고 단어 또한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대학교는 논리 문제가 어려운 걸로 다 이렇게 다 알고들 있어요. 어쨌든 간 이런 것이 논리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어야 한다. 자, 네, 지금도 이렇게 논리 문제. 근데 아까는 원블랭크였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투블랭크죠? 이렇게 빈칸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2개, 3개가 뚫릴 수도 있습니다.